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독자유당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주에 기각됐습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종교의 탈을 쓰고 잘못된 정치 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을 엄단해서 다가오는 총선이 불법과 탈법에 오염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저는 종교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특정 종교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 전체의 신념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동은 종교의 탈을 쓴 정치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 지금 굳이 전광훈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우편향이 심각한 가운데 점점 더 극우적 목소리가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혐오는 그게 무엇이 됐든 한 사회의 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 정도의 굳건한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자한당까지 점점 더 극우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공간에 숨어있던 샤이 극우들이 자한당이 커다란 스피커로 외쳐주니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보수의 가치라고 착각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를 성추행하고 재개발 보상금 560억을 요구하면서 알박기를 한 사람이 이끄는 집단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1월 5일에 뉴시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졸업했다는 안양대 측에서 졸업장의 포맷이 다르다며 안양대에서 발급한 졸업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목사 자리에 앉은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력 위조 여부와 상관없이 전광훈은 이미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개혁한 선거법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 혹은 개신교도들이 전광훈 목사의 극우적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종교 지형을 보면 무교가 56.1%로 가장 많고 개신교가 19.7%, 불교가 15.5%, 천주교가 7.9%를 차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속한 기독자유당의 정당 득표율이 2.63%, 또 다른 극우 정당인 기독당의 득표율은 0.54%였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출마한 두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며 20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존재 자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 조장입니다.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신교도들이 전광훈 목사가 개신교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표를 줬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자유당은 개신교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개신교도들의 정치적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이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의 정당 득표율 합이 3.17%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한당이 10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는 극우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독자유당이나 우리공화당이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달성해서 국회로 들어온다면 우리 국회가 정말 심각한 우경화를 겪게 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떠올려보면 소수의 극우 집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을 꿈꾸는 극우 집단의 극단적인 주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한 중도층이 동조함으로써 가능할 것 같지 않던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습니다. 혐한을 무기 삼아 지지율을 높이려는 아베 정권과 일본 내 극우 세력이 일본의 낮은 득표율에 의지해서 전체 국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극우 집단이 사회적인 힘을 얻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늘 감시하고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도 포지션을 어느 정치 세력이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정치, 사회 지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한당과 기독자유당이 중도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 심각하게 우경화될 것입니다. 지금 전강훈이 이끄는 대규모 집회 때문에 청와대 주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소음을 견디다 못해 보수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막는 대응 집회를 벌일 정도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청각의 의지에 학습하고 있는데 극우 집회의 소음 때문에 몇 달째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 중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즉 범투본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했지만 법원이 범투본의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학부모들이 또다시 대응 집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하겠지만 국민의 생존권도 고려해야 한다. 동네 주민들의 생활, 시각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하기로 한 법원의 처사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극우적 목소리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와 같은 정도로 허용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을 우리 시민사회와 국가가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합니까? 유럽은 다시는 나치와 같은 극우 집단이 사회적인 힘을 얻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아는 일본 제국주의로 유럽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냉전의 광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빨갱이 몰이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는 집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공화당의 농성 천막 철거해드린 비용 2억 6천만 원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모두 받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난 5월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지나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우리 시민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모두 압류한 것은 극우적인 행동으로 시민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전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